타입 1과 타입 2 PKA는 조절 서브유닛 가짜 기지 부위에서 인산화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타입 1은 인산화되지 않는 알라닌이나 글라신이 있어 빠르게 비활성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입 2는 세린이나 트루닌이 있어 인산화되며 인산화를 제거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PKA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속도와 조절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며 세포 내 신호 전달의 정면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PKA의 타입 1과 타입 2는 가짜 기지 부위의 아미노산 구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타입 1 PKA 세린이나 트루닌 대신 알라닌이나 글라이신 같은 작은 아미노산이 위치하고 수도 서브스트레이트 부위가 인산화되지 않으며 마그네슘 ATP의 도움으로 빠르게 재조합될 수 있습니다. 타입 2 PKA 서브스트레이트 부위에 세린이나 트루닌이 존재하여 C 서브유닛에 의해 인산화됩니다. 인산화된 R 서브유닛은 재조합되기 전에 단백질 인산가수 분해 요소 포스파타제에 의해 인산기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조합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타입 1은 서브스트레이트가 인산화되지 않고 타입 2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인산화되며 포스파타제에 의해 인산기가 제거되어야 한다. PKG는 어떤 세컨드 메신저에 의해 활성화되며 그 활성화 과정에서 어떤 도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PKG는 사이클릭 GMP, cGMP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도메인은 cGMP 결합 도메인입니다. PKG의 각 서브유닛은 두 개의 cGMP 결합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며 cGMP가 이 도메인과 결합하면 구조 변화가 일어나 가짜 기질 수도 서브스트레이트가 해리됩니다. 그 결과 촉매 도메인이 활성화되어 표적 단백질을 인산할 수 있게 됩니다. 채팅창에 싸움 났다. 게임 채팅창에 부모님처럼. 아니 부모님은 안 이거 별의별 말이 다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아무런 비방용 말이 아닌데도 막 별 처리되고 이래가지고 부모님 욕하면 이제도 있는 거죠. PKG는 동종 인양체로 존재하며 조절 도메인과 촉매 도메인이 하나의 폴리페타이드 체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GMP는 PKG의 cGMP 결합 도메인을 결합하여 가짜 기질의 촉매 도메인으로부터 해리되도록 합니다. 이는 PKG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혈관 이완 등 심혈 관계의 중요한 생리적 반응을 조절합니다. PKG의 활성화는 cGMP 신호 경로의 핵심이며 이는 NO와 같은 혈관 이완 물질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PKG는 cGMP 결합 도메인에 의해 활성화되며 그 활성화 과정에서 조절 도메인과 촉매 도메인이 하나의 폴리페타이드 체인에 포함되어 있어 가짜 기진 수도 서브스트레이트가 촉매 도메인으로부터 해리되도록 합니다. 이것은 PKG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이 활성화를 유도하며 혈관 이완 등 심혈 관계에서 중요한 생리적 반응을 조절합니다. PKC와 활성화에 필요한 두 가지 주요 분자는 무엇이며 각각 어떤 도메인을 결합하는가. PKC와 활성화에 필요한 두 가지 주요 분자는 다이아실 글리세롤 대그와 칼슘 이온입니다. 다이아실 글리세롤 대그는 PKC의 C1 도메인을 결합합니다. 칼슘 이온은 PKC의 C2 도메인을 결합합니다. PKC는 조절 도메인과 촉매 도메인이 하나의 폴리페타이드 체인에 존재하는 단백질 키나제입니다.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PIP2의 분해, 세포막 인지질인 PIP2가 PAC에 의해 대가 EIP3로 분해됩니다. 대가의 역할, 대가는 세포막에 남아 PKC의 C1 도메인을 결합하여 막으로부터의 이치 변화를 유도합니다. IP3의 역할, IP3는 세포 내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켜 PKC의 C2 도메인의 이온이 결합하도록 합니다. 활성화, 대가와 칼슘 이온의 결합으로 PKC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며 촉매 도메인이 활성화됩니다. 인산화 작용, 활성화된 PKC는 다양한 표적 단백질의 세렌트리온이 장기돼 인산화하여 세포 신호 전달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C1 도메인은 대가를 C2 도메인 칼슘 이온을 인식하여 결합합니다. PKC와 활성화에 필요한 두 가지 주 분자는 대가 칼슘 이온이고 각각 어떤 도메인을 결합하는지 설명을 하자면 대가는 C1 도메인에 칼슘 이온 C2 도메인에 결합합니다.
컨벤셔널 PKC와 노벨 PKC, 아티피컬 PKC는 활성화 메커니즘에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컨벤셔널 PKC, CPKC는 활성화에 대거와 칼슘 이온 모두 필요합니다. C1 도메인은 대거와 결합하고 C2 도메인은 칼슘 이온을 결합합니다. 노벨 PKC, NPKC는 활성화에 대거만 필요하며 칼슘 이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C1 도메인은 대거와 결합하고 C2 도메인은 칼슘 결합 능력이 없거나 약한 C2 라이크 도메인에 결합합니다. 아티피컬 PKC, APKC는 활성화에 대거와 칼슘 이온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C1 도메인은 대거 결합 능력이 없거나 약하고 C2 도메인은 칼슘 결합 도메인이 없습니다. PKC는 여러 이소폼이 있으며 활성화에 필요한 리간드와 도메인 구조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컨벤셔널 PKC는 대거와 칼슘 이온에 모두 의존하여 활성화되며 스테포신을 전달해서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노벨 PKC는 대거에 의존하지만 칼슘 이온에 의존하지 않으며 아티피컬 PKC는 둘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PKC 이소폼의 기능과 스테폰의 위치 그리고 특정 신호 경로에서 역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컨벤셔널 CPKC와 NPKC, APKC 활성화 메커니즘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가장 분류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대가 칼슘 이온의 유무성에 따라 분류되고 CPKC는 대가 칼슘 이온 둘 다 결합하고 NPKC는 대거에 결합하지만 칼슘 결합 능력이 없거나 약한 C2 도메인, 라이크 도메인에 결합하고 APKC는 대거 결합 능력이 없거나 약하고 칼슘 도메인 역할이 없습니다. 대거 결합 능력에 따라 CPKC는 대거 결합 능력이 있고 NPKC와 APKC는 대거 결합 능력이 없고 칼슘 이온의 결합 유무성에 따라 CPKC는 칼슘 이온에 결합하고 NPKC와 APKC는 칼슘 결합 능력이 없습니다.